안녕하세요. 헬스케어 빅데이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와 정밀의료와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한 의료 IT 공학과 윤정원입니다. 먼저 헬스케어 빅데이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 세미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연구를 위해 필요한 학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 파이썬, 사이토스케이프, NGS, EMR, 머신러닝, 임상시험, 의료기기 네트워크 의학, 클레임 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CDM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정밀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엔 경험제 의학에 의존했다면 현재는 정밀의학을 통해 조금 더 정확한 치료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먼저 경험제 의학이란 의사의 경험에 의존한 진료이고 정밀의학이란 데이터를 통한 진료라고 합니다. 헬스케어와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가 있기도 하며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의견을 반대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경험의 과학이기 때문에 경험제 의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빅데이터는 진보와 혁신의 키워드이며 논리의 과학이기 때문에 정밀의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위해 알아야 할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는 IT 관점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시퀀싱 등을 알아야 하며 데이터 아날리스트는 통계학 관점으로 파이썬, SQL, 인공지능을 알아야 하고 도메인 널리지는 의료 문제점과 바이오 문제점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과 보건의료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겹침에 따라 현재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노멀 시대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여러 기술의 확산, 가속화 및 일성화를 말합니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데이터 댐이 핵심이며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 이후 변화될 미래 사회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댐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댐에 가두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중 핵심은 데이터 댐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라고 합니다. 접근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을 이해하기보단 의료라는 산업군을 이해하기, 두 번째로 의료인을 자주 만나기, 세 번째로 의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네 번째로 헬스케어 분야는 논문이나 관련 법률 및 제도 공부하기, 다섯 번째로 의료 분야의 비대면 시장을 주목하기, 여섯 번째로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기, 일곱 번째로 논문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추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헬스케어 빅데이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와 정밀의료와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세미나인 박현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정밀의료와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박현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연구의료부장은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질병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인 진료 진단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밀의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유전자와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임상 정보,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종합해 개인에 적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밀의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경험 중심 의료였다면 현재는 많은 정보를 통해 정밀의료화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의료가 진행된다는 프레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밀의료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준비한 세미나에서도 정밀의학에 대해 설명했지만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정밀의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밀의학은 정보 전달과 같이 환자가 치료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의료는 단순히 정밀하게 맞는 의료만 아니라 예방과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며 과거 의사가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하는 개념에서 환자 개인이 의료에 관여한다는 미래 의료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치료 중심의 의료였다면 새로 도입된 의료 서비스조차 질병 예방으로 50%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실질적인 단순 의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헬스 장비와 정보를 취득하고 직접적인 건강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피 메디컬 프레임워크에는 predictive, personalized, preventive, participatory가 있는데 이 중 participatory는 내가 직접적으로 건강의 관리에 관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정밀의료와 바이오 빅데이터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밀의료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기술과 적용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데이터다라고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의료 정보뿐 아니라 새롭게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전해 질병을 어떻게 예측하고 예방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데이터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 코 다음은 해외 코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전체 정보가 프로젝트 완성 이후의 핵심 정보 중의 하나이며 전 세계가 각 나라마다 유전체 정보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All of Us라는 100만 명 규모의 코호트는 단순히 환자의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무 기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득하며 의료 서비스의 혁신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라는 대규모 코호트입니다. 개인 동의가 없는 경우는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100만 명의 회원들에게 모든 의료 정보 동의를 받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의료진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바이오뱅크의 경우 2006년 초기부터 시작해 50만 명의 정보를 모아 이분들의 혈액 샘플을 모아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모은 것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고 여러 가지 인터랙트를 통해 임상 정보를 수집하면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질병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코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라고 합니다. 공개된 데이터는 바이오뱅크 데이터 등 100만 명의 데이터가 있지만 데이터 활용을 위해 동의 여부 등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리스크 팩트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임상 결과가 어땠는지를 원하지만 제한적인 부분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말하십니다.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병원의 EMR 데이터와 합병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코호트인 코제스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해 2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과
코제스 건강보험공단 자료까지 연계해서 새로운 질병 발생까지 파악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지만 EMR은 아직 연계가 안 됐고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노력으로 바이오뱅크에서 100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취득한 정보로 유전체 정보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자료들은 2차 자료까지 연계해 새로운 질병까지 예측하여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많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마이헬스웨어를 통해 EMR 자료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바이오뱅크는 3,600개 이상의 연구가 제공되었고 100여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샘플 데이터가 20만 개지만 암 등 특정 질병의 추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코제스의 단점으론 샘플 사이즈가 20만 명이지만 부족하고 팔로우업 했더라도 제한적인 존재도 하고 EMR도 아직 안 됐고 새로운 신체 계측 장비 또한 아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발표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산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정밀의료 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100만 명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중증 치료 환자, 희귀 환자, 일반적 질병을 가진 분들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상 결과뿐 아니라 디지털 웨어블을 적용한 것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는 등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